안녕하세요. 자,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전기기기 기초이론 페이지 1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항상 이제 그 기초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만 좀 보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건전지예요. 자, 건전지에 보면 항상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부 저항이라는 R이 있고, 자, 건전지는 전기를 일으키는다라고 해서 이제 E라고 쓰고요. 자,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래서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하고, 요 R은 건전지 내부 저항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요건 스위치. 자, 그다음에 요거는 꼬마 전구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럼 꼬마 전구의 요 양 단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마 전구의 양 단자, 요 단자랑 요 단자.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꼬마 전구의 양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을 자, 이렇게 이제 V라고 써서 자, 요걸 이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부하 전류 또는 부하 전압, 그러니까 전격 전압. 보통 이제 단자 전압.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나 아니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애도 단위를 뭘로 쓰냐면 볼트예요. 얘도 이제 전압의 표현이고, 전격 전압이라는 애도 단위는 볼트입니다. 이렇게 전압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스위치를 뭐 달았다 안 달았던 얘기는 자, 예를 들어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요 꼬마 전구를 향해서 뭐가 흘러가겠죠? 자, I라고 하는 부하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를 제가 한번 여쭤보면, 자, 이게 스위치를 닫으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야. 왜? 아니,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흘러가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왜? 아니, 건전지라고 해서 뭐 다 새 겁니까, 이거? 내가 새 거라고 얘기 안 했죠? 만약에 기전력이라는 힘이 없으면 부하 전류가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지만, 만약에, 요 기전력의 힘과 요 단자 전압이라고, 양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이 만약에 크기가 똑같으면, 이런 걸 등전이라고 하는데, 전기의 높이를 전이라고 하고 같으면 등자를 써서 등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힘이 똑같으면요, 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흘러간다는 거는 약간의 차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물의 높이가 서로 달랐을 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물의 높이가 똑같고 바닥에 그 경사도 똑같다라고 하면 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의 높이를 뭐라 그래요? 물의 위치, 그래서 수위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흘러간다는 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수위 차가 있어야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가 갖고 있는 그 위치, 그거를 전위라고 하고, 전위가 서로 똑같으면, 등전이면 전기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흘러간다, 즉 부하 전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요 단자와 요 단자 간의 힘의 크기가 좀 다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 단자 전압이라는 전격 전압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힘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가 서로 힘이 다르다. 그럼 그 다른 전압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전격 전압이라고 하고, 그럼 얼마만큼 다를 거냐라고 하면 전이 차만큼 다를 거다. 그럼 과연 전이 차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전압이 얼마큼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낮으냐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얼마나 나타났느냐를 이제 전이 차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V라고 하는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은 이 E라고 하는 기전력하고는 절대 같은 전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크기가 같으면 절대로 전기가 흘러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면, 자, 이 V라는 전압은 기전력이라는 E보다 전압의 크기가 어떨 거다? 크면 안 되죠, 또. 만약에 크면 이 꼬마 전구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흘러가 있지. 따라서 우리가 보통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전기의 크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 그럼 당연히 얘가 가장 큰 거니까 얘는 얘보다는 좀 작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작아요?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라고 쓰셔야지, 이제. 그 마이너스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전압 강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전격 전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계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다 전격 전압이고, 그 기계기구에다 내가 이제 전기를 주는 거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전격 전압의 크기는 기전력의 크기에서 전압 강하만큼을 빼서 나타나는 게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부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하여, 요 내부 저항,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는 여기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 간의 힘이 다르다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이쪽 단자의 힘이 큰 거고 이쪽 단자의 힘이 작은 거다. 그럼 얼만큼 작으냐라고 하면 요 내부 저항 R 때문에 전압이 여기는 이제 달라지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전압 강화는 별거 없어요. 그냥 부하 전류 I에다가 저항 성분만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저항이 어떤 저항이에요? 내부 저항이죠. 건전지 내부 저항. 그럼 따라서 이때 전압 강화를 뭐라고 읽으면 돼요? 건전지 내부 전압, 내부 저항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요 꼬마 전구까지 가는 동안 요 선로에, 요 선에도 이렇게 해서 저항이 R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하면 요거는 선로 저항, 선로 저항이라고 한다면 요 선로 저항 때문에도 뭐가 생긴다? 전압 강화가 또 생길 거다. 그럼 전압 강화는 그냥 I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 그거는 단자 전압을 구하는 식도 되지만 전압 강화 구하라고 할 때 쓰셔도 돼요. 전류가 얼마가 흘러가는데 그 R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는 거는 V는 IR이야.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큼 선로나 기계기구에서 전압이 다운될 거다. 그만큼의 전압이 다운된다. 그러니까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전압 강화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디에 저항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 선로 저항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되지. 자, 그러면 이걸 뭐 식으로 좀 집어넣어 보면, 자, 내가 기전력은 3V. 자, 그다음에 여기 저 내부 저항을 뭐 0.15옴. 자, 여기 부하 전류를 예를 들어서 1A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몇 볼트의 전압이 나타나나요? 라고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그대로. 자, 3V 마이너스. 자,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이게 V는 IR식이니까요. 1A 곱하기 0.15옴. 자, 만약에 선로에도 저항이 있는데 요거 1옴짜리다 라고 가정한다면 1옴. 그러면 마이너스 1A 곱하기 1옴이다 라고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요게 얼마예요? 요거 0.1이죠? 얘는 0.1V 되는 거고, 그럼 3V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V니까 요거 빼시면 2에서 0.1 빼면 1.9인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는 볼트 나온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 1.9볼트라고 하는 값이 누구다? 전격 전압이 1.9볼트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답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기전력이라는 크기보다 단자 전압, 전격 전압, 즉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좀 더 작을 거다. 근데 얼마큼 작을 거냐라고 하면 전압 강화만큼 작을 거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IR이라는, 즉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지만 이제 교류라는 파트로 가시게 되면 이제 뭘 배워요? R이라는 저항도, 이 저항에 대한 것도 있지만 L이라고 하는 이렇게 코일에 대한 성분도 있고, C라고 하는 이런 콘덴서에 대한 이런 모양들도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IR이라고 하시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써서 XL이냐 뭐 XC냐라고 해서 IX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IX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회로 가서 배우세요. 기기에서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RLC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대부분에 다 이제 저항 성분과 좀 흡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압과의 관계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하 전류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자, 부하 전류 I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부하 전류 I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자, 부하가 증가되면 과연 부하 전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하가 증가되면, 자, 부하 전류는 증가냐 감소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게 한 방에 딱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 여쭤볼게. 자, 저항이라고 하는 성분이 증가되면, 자, 전류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로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니까 당연히 저항값이 커진다는 거는 전류의 성분은 당연히 감소되는 거다라고 금방 대답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부하가 증가되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부하 전류도 감소될 거다라고 보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 왜?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얘랑 개념이 달라요. 저항은 아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지만 부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요거를 우리는 부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 에너지를 쓰는 애한테 뭐가 많이 가야 돼요? 전류가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기 에너지 소비하는 애가 많아졌는데 전류가 줄어들면 그 부하를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니, 부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 소비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 뭐 있어요?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하지. 전기 에너지 소비하는 거 뭐 있어요? 텔레비전, 세탁기, 컴퓨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 소비하는 애 아닙니까? 특히 올 여름에 많이 쓰셨던 그죠? 그 에어컨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전기에너지 소비하는 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하가 늘어난다는 거는 즉 텔레비전도 쓰고 동시에 세탁기도 돌리고 동시에 선풍기 돌리고 동시에 에어컨 쓰고 동시에 컴퓨터까지 쓰면 그리고 불까지 켜. 자 그러면 집에 소비하는 에너지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전류, 즉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전류의 공급도 어떻게 돼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는 부하 전류도 어떻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그럼 이걸 처음에 감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부하와 저항을 동일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랑 절대 동일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부하가 증가되면 부하 전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럼 부하가 감소하면 부하 전류 감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하가 증가될 때 전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버지 텔레비전 보실 때 엄마 세탁기 돌리면 텔레비 꺼져야 돼요. 아니면 텔레비가 깜빡깜빡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면 아버지 텔레비전 깜빡깜빡하고 아버지 화내야 돼. 근데 절대 안 그래. 왜? 아버지는 아버지 거대로 텔레비전 보시는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세탁기 쓰는 거고요. 나는 나대로 컴퓨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게 많아질수록 들어오는 전류도 어떻다? 같이 커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하 전류는 부하가 증가되면 부하 전류는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다. 그러니까 같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이해를 좀 하나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 이론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식을 이제 다 외우거나라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발전기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식을 외우시는 거고 이거는 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전격전압이라는 단자전압 V는 기전력에서 어쨌든 뭘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전압 강화라고 하는 개념만 빼면 되겠다라는 요 식의 모양만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기억.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강의 나갈 때 그때 가서 아 이거라고 해서 생각날 정도로만 갖고 계시고 달달달 써가시면서 외우시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고 자 기초이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챕터 1 직류기라는 파트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직류발전기라고 해서 1번 직류발전기 구조라고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발전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니까 어떻게 전기를 만드느냐도 좀 배워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발전기가 처음에 만드는 거는 말은 직류발전기지만 처음에 만드는 전기는 교류부터 먼저 만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교류가 만들어지는지는 이따 그 밑에 후자에 가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페이지가 다시 바뀌었죠. 아까 그 전기기기 15페이지는 기초이론에 대한 거고 요번에 이제 챕터 1 들어가면서 그죠 순서가 다시 페이지 수가 1페이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 페이지 좀 잘 보시고 어쨌든 기초이론 뒤에 넘어가면 챕터 1 직류기 거기에 페이지가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수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 공 하나 직류기 1번 직류발전기 그 중에 1 그래서 직류발전기 구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전기 구조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데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나중에 전동기 파트 가면요 직류 전동기는 제가 구조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왜 안 드리냐?
자, 우리가 직류기라고 하는 건 통틀어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통틀어서 직류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 마찬가지 생김새 역시도 뭐랑 똑같다?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바깥에다가 줘야 되는 애가 발전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를 바깥에다 준다는 거를 주로 뭘 갖고 표현할 거냐면 전류의 방향을 갖고 표현할 거예요.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기계에서 밖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밖에서 기계 쪽으로 들어올 거냐라는 걸 갖고 표현을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를 보고 그 기계에서 전류가 나가는 방향으로 돼 있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계를 보고, 자, 전류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더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기를 공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동기라고 할 거고요. 심볼로 좀, 이제 발전기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G라고 써드릴 거고, 전동기는 모터에서 M이라고 써드릴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고도 충분히 구별하시면 돼. 근데 전체적인 틀의 모양은, 구조는 발전기나 전동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앞에다가, 자,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딱 기계 이걸 갖다 던져 놓고요. 이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모양만 가지고는 구별하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전기를 인가를 해서, 자, 전기를 사용하는 애냐, 아니면 그 발전기를 갖다 이제 돌려서, 기계를 뭔가를 이렇게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애냐를 최종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발전기 전동기가 구별이 된다. 그럼 일단 한마디로 해서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나 구조는 똑같다. 그럼 나중에 전동기 가시면 구조는 내가 얘기 안 한다고요. 전동기에서도 구조 얘기하고 발전기에서도 구조 얘기하면 이제 이거 강의 시간 안에 다 못 맞춥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책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뒤에 관여도 문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앞에 그 챕터 5까지 정리까지는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1년 동안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전문대 같은 경우는 뭐 한 2학기 정도? 1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같은 경우는 뭐 2학기? 그래서 뭐, 한 3학기, 4학기? 뭐 2년 정도? 보통 이제 1,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갈 때 이제 파트별로 나가죠. 이 기기 다 나가지 않습니다. 1학기에는 어디만 나가고, 2학기는 어디만 나가고, 이렇게 이제 좀 나가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이거 하면은 시험 언제 보실 거예요? 내년에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계자가 있고, 자, 두 번째, 전기자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류자, 이제 정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영어로 되면요, 커뮬레이터?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브러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브러쉬.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얘하고, 얘. 그리고 직류기에서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요거. 그래서, 이렇게. 계자는 필드라고 되어 있고, 전기자는 아마추어라고 되어 있고, 정류자는 커뮤테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냥 그런 대로 하시고, 난 영어 선생 아니니까. 그래서 계자를 약자로 따서 필드. 그래서 F를 주로 많이 쓰고요. F. 그 다음에 전기자는 아마추어라 해서 A. 또는 뭐, 스몰 a. 이렇게 이제 많이 쓸까요? 그냥 대문자 쓸게요. A. 그럼 정류자는 뭐라 쓰냐? C라고 쓰냐? 물론 C라고 쓰겠지, 이렇게. C. 브러쉬는 B라고 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자가 하는 역할, 전기자가 하는 역할, 정류자가 하는 역할, 브러쉬가 하는 역할들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데, 자, 거기 계자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써있어요? 계자는, 자,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얘는 성분이 철하고 동이 있으면 철의 양이 훨씬 더 많고요. 동의 양은 좀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좀 아시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얘도 철하고 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철하고 동이라는 거는 전자석의 하나의 형태다라는 거를 또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자석.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전자석의 모양. 그럼 요걸 갖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자, 여기다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계자를 그리는 건데요. 자, 계자에는 이제 뭐가 감겨 있냐면 이렇게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들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게 이제 철심이고요. 철심이고, 요게 코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계자는 자속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자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쇳덩어리에다가 코일만 감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자속을 만드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석이라고 하는 놈들은 쇳덩어리에 코일 감고 그 코일로 뭘 흘려줘야만 자속이 나타나느냐?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전류. 그럼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얘가 드디어 이제 자석이 되면서, 전자석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자속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자, 한 가지. 자, 그러면 계자에 인가해주는, 이렇게 계자 코일에 인가해주는 이와 같은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계자 전류라고 해서요. 여기다 F를 딱 붙여요. 그래서 요거를 계자 전류. 왜? 계자에 주는 전류니까. 그 다음에 또는 같은 말로 여자 전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여러분들 책에 적어놨습니다. 여자란 뭐예요? 여자란 계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상태. 요거를 이제 여자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자란 계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상태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이 상태. 계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만을 뭐라고 하고? 여자라고 표현하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자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다. 계자 전류라고 표현한다. 자, 같은 말인데, 그럼 왜 여기서 여자라는 걸 다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이 상태가 누가 흘려보내주느냐, 어떤 놈이 흘려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기 종류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계자 전류, 즉 여자 전류가 누가 흘려주느냐. 자, 누가 흘려주냐면 웬만하면 이제 그 본인이 전기를 만드는 애이기 때문에 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뭐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이런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통해서 계자 코일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상태가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만든 전기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만든 전기가, 얘는 발전기니까 어디선가 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류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류를 다시 부하한테다 공급해도 되지만 이걸 끌어다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여자의 상태가 있다. 즉 계자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상태가, 자, 이렇게 배터리를 이용해서 발전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계자 전류를 흘려보내줄 때, 이럴 때를, 자, 남을 지칭하는 한자를 써서 타라는 말을 써요. 타라는 말을 쓰고, 자, 이번엔 자기가 만든, 즉 발전기 자기 자신이 만든 전류를 자기 자신이 갖다 그대로 쓰는 형태가 하나가 있더라.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끌어다 쓴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크게 계자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상태가, 즉 여자가 다른 애가 흘려보내주면 뭐라고 하고? 타 여자라고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흘려보내주면 뭐라고 하고? 자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발전기 종류는 다시 크게, 자, 계자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상태에 따라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라고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럼 자여자 발전기는 다시 종류가 뭐로 나눠진다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고, 일단 우리가 계자라는 파트를 배우면서 요걸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타여자, 자여자. 그러면 타여자, 자여자는, 자, 내가 발전기야. 그럼 내가 발전기면 내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계자에다가, 나의 팔을 계자라고 할게요. 이 계자에다가 전기를 주는데, 외부에서 전기를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타여자라고 하는 거고, 내가 전기를 만든 거를 그대로 내가 자급자족 하더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자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타여자, 자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타와 자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여자 발전기, 어떻게 전기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발전합니까? 이거는 조건이 또 하나 붙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자여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고, 발전기 종류가 뒤에 나오니까, 자, 그때 가고, 일단 여기서는 크게 뭐부터? 아,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타여자, 자여자는 뭐 갖고 구별한다? 계자 전류를 갖다가 흘려주는 상태가 남이 주느냐 자기가 주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구나라는 것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만 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거기 이제 그 여자 전류라는 계자 전류, 이 계자 전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서 자속의 양도 같이 커진다라는 걸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류가 커질 때마다 자속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히스테리 시순할 때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늘어날 때 무한정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다가 일정한 전류값에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자속이 뭐 하더라? 포화되더라 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속이 포화된다. 그러면 이게 자속이 포화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전류를 인가되면 자속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속의 포화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자, 내가 전류를 얼마나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속의 양이 여기서 딱 멈춰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발전기가 전압을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 이런 개념이 좀 안 잡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기는요, 이제 앞으로 말이 없으면 대부분의 자속의 포화는 어떻게 하자? 무시합니다. 무시. 그럼 자속의 포화를 무시해버리면 자, 이게 포화된다는 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한정 뻗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자의 전류의 세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때 나타나는 자속의 양도 어떻다? 많아지더라 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공부하기가 편해진다고. 근데 기기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계자라는 파트는 마찬가지 여자 계자 코일의 전류 흐려보지는 상태냐, 타여자, 자여자냐. 자, 그리고 계자 전류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계자 코일의 전류를 전류가 이제 인가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계자 전류라고 하고, 자, 계자는 필드라는 약자를 써서 F로 쓴다 그랬으니까요. IF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에 계자에 저항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자의 저항은 보통 R이라고 쓰죠. R.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이라고 쓰고, 계자의 저항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F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F자가 들어가면 계자의 저항, 요 F자가 들어가면 계자의 전류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참고로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전기자는 아까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해서 A라고 쓰는데 A.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실래? IA라고 쓰든가 보통은 IA라고 이제 스몰 A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저항은 RA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약속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이것도 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일단 계자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계자에서는 꼭 기억하실 거. 자, 계자는 무조건 뭐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속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자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속도 무한정 커질 거다. 같이 간다. 정비례 관계다라는 걸로 꼭 이해를 좀 하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여자에 대한 건 좀 그림을 지우고, 자, 이제, 전기자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회전자라고 돼 있죠. 참고로 계자는 뭐라고 돼 있고, 고정자라고 돼 있죠. 고정자. 이 고정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 이걸 딱 만들면, 한번 만들면 이제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 회전자라는 말은 뭐예요? 한번 만들면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뱅글뱅글 이렇게 돌겠다. 그러니까 회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고로 발전기의 그 회전자인 전기자는 혼자서 돌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돌려주느냐? 이 회전자를 바깥에서 원동기라는 장치가 이렇게 회전자를 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조 그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회전자인데, 자, 요걸 갖다 이제 어디다 그리냐? 자, 계자와 계자 사이에 그려요. 이렇게 해서 계자와 계자 사이에 이렇게 이제 원통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원동기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원동기가 뱅글뱅글 돌면 요 축이 돌면서 요 회전자인 전기자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계자는 철심의 양이 코일의 양보다는 얘가 더 컸어요. 얘가 크고 얘가 작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전기자는 철심의 양이 자, 코일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쇳덩어리에 코일 감아놓은 형태라는 그대로 가지만, 자, 이 외곽에다가, 자, 전기자에다가 일단 뭘 파냐? 그 구멍을 파요. 구멍. 그 구멍을 우리는 이제 일명 슬롯이라고 하고, 슬롯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코일을 감습니다. 뱅글뱅글. 코일을 막 감아놔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코일을 막 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감겨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종의 얘가 전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가 계자라 그랬고, 얘가 계자라 그랬고, 이 자식이 뭐냐면 이제 전기자예요. 전기자, 일명 회전자. 그러면 얘가 이제 원동기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다 보면 요 계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을 전기자에 감겨 있는 코일의
끊기면, 그러니까 끊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자라고 하는 전기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코일을 막 감아놓고, 계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얘가 감겨져 있는 코일이 뱅글뱅글 돌면서 어때요? 코일마다 자속이 와서 막 부딪히는 거야. 그 부딪힌다는 거를, 자, 보통 우리가 계자라고 하는 애는 자석이 되면, 한쪽은 N극이 되고, 한쪽은 S극이 됩니다, 이렇게. 왜? 어차피 자석은 N극과 S극 항상 두 개의 극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보통 2극이 1쌍으로 다니죠. 항상 자석은. 그러면, 자, N에서 S로 자석이 보통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N에서 S로 자석이 나갈 때, 가운데 있는 전기자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뱅글뱅글 돌면서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하고 팡팡팡 부딪히면, 그때 자석이 전기자에 부딪힐 때마다 요 전기자 코일에 뭐가 만들어지냐? 전압이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자, 그럼 이번 다시 자석을 어떻게? 자석을 끊는다. 끊는다? 얘네 끊는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기를 만든다라고 해요. 기전력을 2라고 쓰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자, 뭐다라고 하냐면 교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교류다. 그러니까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먼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최초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뭐가 나타난다? 교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지금 직류 발전기인데 왜 교류가 나타나나요? 라는 건데 이거는 교류 발전기든 직류 발전기든 최초로 전기자에 만들어지는 거는 무조건 교류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교류를 그대로 빼내서 쓰는 게 아니라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밖으로 빼내면 그게 직류 발전기가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해서 교류 발전기라고 하는 이 동기 발전기, 자,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요렇게 해서 그냥 회전자만 돌려주면 교류가 생겨요. 이 교류를 그냥 뭔가 그 직류를 바꾸지 않고 외부로 그냥 빼서 쓰면 그거는 교류 발전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또 다른 장치를 달고 이 발생된 교류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기전력 2를 만들고 교류는 대부분 이제 AC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AC.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는 전류값에다 이게 있다라고 해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는데 요 기전력이라는 것은 교류가 나타나. 교류. 직류는 DC죠. Direct Current라 해서 이게 값이 변화가 없다. 쭉 간다 해서 이제 일정하다 해서 DC, Direct Current라고 하고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값이 계속 변화가 있더라,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AC라고 많이 쓰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뭔가 장치를 이용해서 직류로 변성을 시켜버리면 그건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발전기 원리이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교류 발전기 또는 이제 직류 발전기가 되는 건데 딴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그 뉴스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자전거에다가 바퀴에다가 이제 전선 연결해서요 믹서기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믹서기. 그럼 그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전기를 쥐가 줘서 믹서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페달을 막 밟아줘야 뭐가 생겨요? 전기가 생긴다는 뜻이요. 그러면 자전거 페달이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동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동기. 그럼 자전거 페달이 막 원동기 역할을 돌려주면 이 회전자가 막 돌면서요. 기계이고 안에 그 바퀴가 막 돌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제 그 안에 코일에 부딪혀서 자속이 부딪혀서 뭐가 전기가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일명 뭐 자가발전기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자전거 지금 나오는 자전거는 좀 헤드라이트가 다 보여요. 따로 사서 장착해서 막 LED로 나오고 막 밝은데 옛날에 여기 동네 그 쌀집 아저씨 타시는 자전거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전거 앞바퀴에 보면 앞바퀴에 요만한 간장 종지만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게 자전거 살이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전거 그 타이어 부분 그 휠에 이렇게 해서 간장 종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뭘로?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저씨가 자전거 페달을 막 돌려서 바퀴가 막 굴러가면 얘는 이렇게 굴러가면 얘는 어떻게 자전거 바퀴에 이제 닿았으니까 이렇게 굴러갈 때 얘는 머리가 이렇게 돌죠. 그 머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안에 몸통 안에 있는 회전자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여기 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요. 자, 근데 달려갈 때는 빛이 나는데 만약에 정지했어. 그럼 정지하면 이 머리가 안 돌지 이제. 그럼 안 돌면 요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좀 비슷한 시대다 하면 아실 건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도 이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 이게 봤어. 본 적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속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회전자를 놓고 저 코일을 놓고 코일을 막 회전하거나 코일을 놓으면 그 코일에 자속이 부딪히면서 뭐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죠 돌아야지. 그러니까 돌면서 각각의 코일마다 전기가 다 발생이 돼야 돼요. 가만히 내비두면 전기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전을 막 시키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이게 발전기 원리입니다. 자, 근데 왜 교류가 나타나느냐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그 밑에 가시면 교류 발전기에 대한 원리가 있으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자에 대한 내용. 그러면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가 뭐라고 쓰죠? 전류는 IA라고 쓰고 전기자 내부에도 저항이 있더라 그러면 RA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호는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직육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일단 계자, 전기자 빠지면 안 돼요. 왜? 전기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자속도 만들어야 되고 자속을 끊기 위한 코일에 대한 성분을 감겨 있는 이제 회전자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교류라는 거를 직류로 바꿔야 되는 물질이 또 있어야 되죠. 자,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정류자라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요 회전자인 전기자와 같은 축에 이렇게 이제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류자는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조각을 우리는 정류자 뭐라고 하느냐? 편이라 그래, 편. 정류자 편. 여러분들 뭐 절편, 송편 뭐 이런 거 뭐 들어볼 편. 그때 편자가 이제 하나의 조각조각들을 그냥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도 이걸 여기 이제 길게 펼치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건데요. 이렇게 쭉 펼친 거야. 이제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와서 쭉 펼쳤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의 철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철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를 하나를 뭐라고 한다? 정류자 편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편과 편 사이는 뭘로 막혀 있느냐? 절연물이라는 운모와 같은 이런 절연물들로 이렇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서로 전기 안 통하게. 얘도 쇳덩어리인데 얘랑 그냥 쇳덩어리가 쇳덩어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 전기 생기고 여기 전기 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서로 전기 통하지 않게끔 중간에다 이렇게 절연물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다는 뜻이거든요. 모니터에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과 손 사이에 분필을 넣어놨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 손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쪽 손하고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왜? 가운데 분필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연물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하나를 편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하나의 편마다 뭐가 와서 매달렸냐면 전기자에 감겨 있는 코일들이요. 여기 편에 와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기자에 감겨 있는 코일들이 요 편에 와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연결. 그러면 자, 요게 위에가 전기자예요. 그럼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다 어디 안으로? 요 편 안으로 다 이렇게 모여든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렇게 모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교류가 직류로 바로 바뀌냐? 정류자만 있으면 바로 바뀌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렇진 않고 정류자는 단지 이렇게 각각의 전기들을 이제 모아주는 역할만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브러쉬라고 하는 요소가 브러쉬라는 요소가 자, 얘가 이제 회전할 때요. 자, 브러쉬는 어디 달려있냐면 요 정류자의 그 가장자리 요 양쪽에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요게 브러쉬입니다. 요게 이제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가 있어야 이 브러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뭐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전기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거를 내가 전류를 I라고 쓸게요. 이때 I는 드디어 뭐가 나오냐? AC가 아니라 DC라는 다이렉트 커런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전기를 내보내면 당연히 전기를 누군가 써야 되겠죠. 그럼 전기를 쓰는 애를 아까 내가 부하래, 부하. 에너지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부하를 우린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L을 따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딱 써요. 이건 이제 부하가 되는 부하. 부하가 되는 거고 자, 이 발전기가 만드는 기전력을 아까 뭐라 그랬고? E라고 그랬고 기전력 E라고 그랬고 요 부하의 양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V라고 해서 전격 전압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래서 당연히 기전력의 크기가 더 큰 거고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이 더 작은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쨌든 관계는 아까 그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정류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뭘 만들 수 없다? 직류를 만들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브러쉬라는 놈이 필요한 건데 자, 브러쉬가 이렇게 정류자 편 하나하고만 다 있을 때는 직류를 안 바뀝니다. 근데 자, 브러쉬는 가만히 있지만 자, 구조가요. 원동기가 회전자, 전기자를 돌리면 회전자가 돌면서 동시에 정류자도 같이 돌게 돼 있어요. 왜? 이 축이 다 같은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자가 돈다는 거는 회전자 도는 거. 자, 회전자 전기자니까. 그럼 정류자도 도는 거. 그럼 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내가 아까 동그란 걸 쫙 펼쳤다 그랬으니까. 그럼 동그란 게 돈다는 거는 펼친 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움직이는 순간에, 회전하는 순간에 브러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정류자 편과 편이 이렇게 닿는 순간이 있겠지. 그죠? 아니, 얘가 브러쉬라고 할게. 얘 브러쉬면 아까 이쪽 칸과 이쪽 칸 두 개가 있으면 자, 한 칸에 닿았을 때가 있고 얘가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다 보면 칸과 칸을, 즉 편과 편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과 편이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순간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뭐가 빠져나온다? DC라는 애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브러쉬가 하는 역할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류자 편과 함께, 그래서 정류자와 함께 정류작용을 하면서 변환된 직류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부분이다. 자, 마지막. 변환된 직류를 외부로 유출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브러쉬라는 애가 하는 역할은 브러쉬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은 아니고 바뀐 직류를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빼내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직류라고 바꾸는 성분은 정류자라는 소자가 있어야 브러쉬가 편과 편을 단락을 시켜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때 이제 직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류작용이라는 파트가 뒤에 나오니까 정류 원리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자 계자와 전기자는 아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정류자와 브러쉬 중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직류 발전기의 3요소라고 해요. 3요소. 직류 발전기 3요소. 아니면 직류기 3요소? 그럼 직류기 3요소라고 하면 하나,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 4개 중에 하나가 빠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 빠지실래? 생각해봐봐. 자, 만약에 브러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정류자가 빠져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정류자가 빠져도 된다는 거는 자, 어쨌든 이게 회전하는 축은,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 정류자가 아닌 그냥 링만 하나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류자 편이라고 안 하고 이걸 다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그냥 연결해버려, 이렇게. 하나의 링을 달아. 링을 달면 어때 돼요? 여기로 모이는 거는 전부 다 뭐만 모이게 돼 있어? AC라는 것만 모이죠. 왜? 전기자에서 오는 거는 전부 다 AC밖에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교류가 모여 있는데 브러쉬라는 놈이 뭐하고 뭐 이렇게 만나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칸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교류가 그냥 브러쉬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브러쉬라는 거는 단순하게 요 링에 모여있는 전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역할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교류 발전기가 되는 거지 직류 발전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 자 정류자라고 하는 얘가 없으면 무슨 발전기 꼴밖에 안 된다. 교류 발전기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계자, 전기자, 브러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자 뭐가 있어야만 정류자라고 하는 소자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런 정류자라고 하는 소자 이거 전체가 정류자고 이런 소자들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뭔가 브러쉬가 아닌 다른 물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기만 통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다? DC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직류기 3요소는 뭡니까? 라고 하면 결론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절대로 브러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 그래서 직류기 3요소 이거는 발전기든 전도기든 아까 구조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직류기의 3요소가 뭡니까? 바르게 짝지어진 걸 찾으세요. 그러면 계자, 전기자, 정류자라는 걸로 답을 찾아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발전기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전기가 좀 있어서 뭐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좀 실험도 해버리면 좋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그랬죠. 실험하고 그런 거 좀 원하거나 하신 분들은요, 대학 가세요. 대학 가시면 되니까, 뭐, 대학에서 뭐 다 실험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만 좀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계자는 오로지 뭐만 만든다? 자속만 만든다. 그래서, 계자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뭐다? 자속이다, 자속. 자, 그랬을 때, 자, 계자는 항상 두 개의 극이 하나의 쌍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극 1쌍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자석의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계자에다가 인가해주는 전류의 명칭을 뭐라고 하고 계자전류, 여자전류라고 하는데 이때 여자전류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만이 뭐라고 보는 거다? 계자 코일의 전류를 흘려주는 상태만을 표현하는 거고 그 상태가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상태가 뭐가? 남이 보내주면 타여자, 자기 자신이 만든 거를 보내주면 자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여자, 타여자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한다 그랬고, 자, 계자 전류나 여자 전류나 어쨌든 같은 전류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세요. 자, 책마다 자, 누구는 계자 전류로 쓰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여자 전류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구별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 같은 거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회전자인데 본인이 돌지를 못한다. 원동기가 회전자를 돌려줄 거다. 그럼 이제 전기자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계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을 끊으면 그 각각의 코일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기전력은 교류다라는 걸로 좀 기억하시고, 자, 이 교류를 이 정류자라는 장치를 통해서 뭘로 바꾸겠다? 직류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 바뀐 직류를 브러쉬라는 걸 통해서 외부로 유출시켜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뭘 쓰는 거다? 직류라는 애를 쓰는 거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을 단자전압, 전격전압이라고 하고, 부하는 영어로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L이라는 성분도 있다, 이제 L. 그래서 이제 코일과 관계되는 성분은 L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L은 뭐라고 읽어요? 인덕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회로에서 인덕턴스라고 할 거고, 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놈의 단위는 헨리라고 쓴단 말이에요. 헨리. 근데 요거는 LOAD라고 하는 로드입니다. 로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오버로드라는 표현 아시죠? 오버로드. 그 옛날 게임이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시게 되면 그 저그 종족의 오버로드라는 게 이게 하늘 날아다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버로드라는 거는 부하의 양이 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부하라는 표현을 오버로드라고 쓰는데, 어쨌든 로드는 부하, 전기에너지 소비하는 거. 그럼 당연히 부하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하로 향하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많아진다 그랬죠. 그럼 부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전류는 줄어드는 거고, 이런 관계는 항상 좀 기억도 좀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상 페이지 수는 1페이지, 발전기 구조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하단에 나오는 발전기 원리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발전기가 만드는 기전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는 이런 식들도 한번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도는 저만 하고 여러분들은 결과식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